네, 반갑습니다. 자, 인지노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잠깐 볼까요? 자, 인지노탕 이제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 적어 놓고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인지노탕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한출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갈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것은 신번, 황달은 세모, 그 다음에 신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신번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현우는 거의 현운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불안은 이것도 세모. 그 다음에 불능식, 이거를 이제 소화불량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만 먹으면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변폐, 소변분리, 대변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번, 대소변분리 이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습열이 갇혀 있는 거,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예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식중독으로 인한 두드러기에 사용을 많이 해 있고, 알코올성 간질환, 술꾼들 보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이 여러분 습열입니다. 습열.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한 좀 사람들 중에 변이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 그 내부 위나 장에 생기는 습열입니다. 습열. 그런 습열이 울체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노탕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뭐 인지노탕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이런 증상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총경절, 일본의 대총경절 선생이 한 겁니다. 남자 25세에 4, 5일간 감기 증상 후에, 여러분들 그 황달 환자를 보면 이런 게 좀 낍니다. 그 좀 염증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고, 명치밑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고 오심, 구갈, 요량 감소. 자, 보세요. 요량이 감소됩니다. 구갈이 있으면 열이 나는데 안에 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심도 습기, 수기에 대한 표현이고, 구갈은 열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습열입니다. 습열. 습열이 있는 건 아는데 식욕이 떨어지면서 요량이 감소된다. 습열이 점점점 울체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변색은 회색, 무르게 조금씩, 무르게 뭔가 습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다. 맥침지 체온은 34.5도. 이건 꼭 이제 그 간에 문제가 된, 여기 보면 급성 간염이라고 진단하는데요. 급성 간염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열도 많습니다. 불오한, 복진 시에 간장이 비대해 있고 명치 밑에서 우측 옆구리까지 팽만하고 구토는 없으나 가슴이 막힌 듯이 괴롭다. 흉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을 봤을 때 명치 밑에서 꼭 이렇게 많이 만져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거고요. 황달이 아직 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급성 간염으로 진단했겠죠. 아마 피검사를 했을 겁니다. 인지노탕을 주니까 요량이 증가하면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2주 만에 완치되었다. 이렇게 전형적인 그 황달 증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남자 35세.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먹고는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2달 전부터는 더 심해져서 좁쌀만한 발진이 전신으로 올라오고 매우 가렵다. 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꼭 녹용이든 뭐든 어떤 한약에 의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그 위 내에 습열이 울체됩니다. 습열이 울체. 황달까지는 안 간 거죠. 습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렵고 더위를 못 참겠다. 습열이죠. 족, 번열, 뭔가 열도 나고 땀은 보통, 음수량은 보통 갈증, 식욕, 소화는 양호한데 대변을 매일 1회씩 아침에 정상변을 본다. 자, 이런 거는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음식을 먹고 두드리가 되는데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환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뭔가 집요하게 물어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소변은 정상이고 소변도 좀 물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흉부 증상 없고 잠 잘 자고. 자, 여기에서 족번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처방을 하신 분은 상한론을 이제 주로 이제 하는 학회에서 인진호탕을 어떨 때 사용한다 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신 거고, 두드러기가 날 때 번열감이 있으면, 번열감, 대변 변폐가 있으면은 인진호탕을 쓴다. 그런 의미로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고민을, 이제, 그 다음에 작방도 해야 된다 하면, 인진호탕을 바로 떠올릴 수는 없어요. 바로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물어보고, 그래 하면 더 이제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으니까 좀 습기에 대한 증상들을 물어보는 거죠. 몸이 무겁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그 두드러기가 올라올 때 붓는지, 피로한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음식을 소화는, 식욕 소화는 양호라고 했지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변도 조금 더 정밀하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족번열이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두드러기 올라올 때, 족번열이 있으면은 다양한 약을 쓰지만 황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황백도 가능하고요. 치자도 가능하고 황련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치자를 쓴다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인진호탕 썼고 일주일마다 이제 그렇지. 자원을 공하했다. 이 보세요. 이 환자는 대변이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자원, 파두입니다. 파두. 이걸 왜 씁니까? 네. 분명히 그 의사분은 여기에서 이제 정상변이라고 파악을 했지만 이게 필요했던 거죠. 자원을 같이 써가지고 이제 대변을 하루에 한두 번 연변으로 보면서 두드리기가 현저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연복하면서 증상 호전과 악화를 교대하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치료가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꼭 치자시탕을 써야 될 증상이 아닌 거예요. 한번 두드리기가 거의 소실되어 갈 무렵에 갈비에 냉면을 먹고 두드리기가 제발 악화되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문진이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희준 원장님이시네. 자, 또 대충경절시 하나 볼까요? 남자 14세에 10일 전부터 심한 단마진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목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조금 그 알러지 증상이다, 그죠? 목이 막힐 때에는 단마진도 심해진다. 변비가 심하다. 나는 목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심흉이 안정되지 못하다 라고 이제 변형이라고 받고, 흉부 변비라고 생각해서 인전호탕을 투여하고 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5일 동안 먹으니까 이게 사라졌다 라고 하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남자 34세, 체격이 건실한 교도관인데 위아래 눈꺼풀 안쪽으로 좁쌀만한 물혹, 붉은 뾰루지 같은, 붉은 뾰루지입니다. 붉은 뾰루지 같은 것이 계속 올라온다. 뭔가 스별이죠. 눈 쪽에 생기는. 항상 눈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게 전부 스별입니다. 스별.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눈이 매우 피곤하고, 이게 보면 스별이 올라옵니다. 위에서 스별이. 충혈이 잘 된다. 이게 전부 스별입니다. 그런데 뭐가 좋냐? 황련이 좋습니다. 얼굴로도 붉은 좁쌀만한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스트레스, 피로 시에 상기되고 눈꺼풀 발진 여드름이 유발 증압된다. 피로감, 습에 대한 문제죠. 오열, 열입니다. 몸으로 열이 자주 오른다. 상열된다. 땀보통, 다음수, 호냉수, 좀 갈증이 좀 있는가 봐요. 식욕 좋고 소화 잘 된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증상이 나옵니다. 대변 1일 1회 보는데 좀 된 편이고 잔변감이 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이게. 대변이 하루에 한 번 보는데 잔변감이 있다. 그런데 열감도 있고, 열감 오열이 있고, 충혈되고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황련을 떠올렸는데요. 황련을 쓰면, 황련은 주로 이제 황련의 변비에도 씁니다만 약간 약이 건조하기 때문에 설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잔변감에 못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별이 열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 아이기 때문에 뭐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스별이 중초에 있고 그 스별로 인해서 대변이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대황을 써야 됩니다. 치자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대황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대황을. 그 다음에 이 중초에 이런 것들이 저 같으면 황련도 좀 쓸 것 같아요. 황련도 좀 쓰고 소화도 잘 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황련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치자와 대황을 가지고 이 열기와 이런 거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본 환자가 아니라서 여기에 토달고 싶진 않지만 대황이 들어갔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눈 피곤하고 충혈 잘 되고 이런 사람이요, 자꾸 피로를 느끼는데 소화가 잘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평소 건강할 때 소화력과는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대변이 잔변감이 있는데 소화 잘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치료 사례 좀 더 있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